네, 안녕하세요. 팀 테크아트의 발표를 맡은 팀장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이제 되게 많아서 인터넷 환경에 따라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깃허브에 샘플 영상 이제 전부 다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만약 필요하시면은 그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테크아트는요, 미디어 아트 생성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팀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베이스로 이제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팀 구성은 이제 저 팀장을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처음에는 되게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제 오디오 생성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이제 영상들이 인터폴레이션 되게 해왔고 뭐 디지털 매체도 고유성을 가질 수 있다. 혹은 이제 그런 소리의 그런 물리량과도 반응을 해서 자연물을 이제 완전히 복제를 디지털로 복제를 해보겠다.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야심찬 계획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프로젝트를 축소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컴퓨팅 파워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괜히 그렇게까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소모할 줄을 몰랐었고 그렇게 되게 많은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괜히 실질적으로는 시간상으로 시간과 자원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제 미디어 아트 생성 솔루션에만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퍼런스 모델을 먼저 잡고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 모델로 잡은 거는 이제 스타일겐2 리액티브 오디오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먼저 이 모델의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왼쪽에 음악의 파형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구현해 놓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플로우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 인풋을 받으면은 이를 이제 플라팅하고 이제 시드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볼륨이 작을 때와 클 때 각각에 대응되는 이제 노이즈를 생성을 하고요. 이걸 스타일겐 2를 통해서 더블로 매핑을 하고 이제 매핑된 W를 이제 음향의 파형에 맞춰서 블렌딩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병합함으로써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 모델을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스타일겐 3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이제 파형 변화에 따라서 되게 영상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파형 변화를 수치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민감도 조절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음악에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파형이 변하지 않는 구간에서 이제 영상이 이제 밋밋하게 정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를 하게 이제 시간에 따른 보관 기능도 구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도에 따라서 이제 영상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구현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코더 학습을 통한 타겟 이제 영상 생성까지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시도를 하다가 적용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모델을 수정을 해서 만든 모델 이름은 오디오 키네틱 미디어 아트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줄여서 악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오디오 키네틱 미디어 아트의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왜 하필 스타일겐 3인가? 이미 스타일겐 2로 코드가 다 짜여져 있어서 그걸 그대로 놓고 수정만 해도 됐는데 말이죠.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겐 2와 스타일겐 3의 영상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스타일겐 2에서 되게 그런 텍스처가 약간 되게 영상의 일부분에 붙어갖고 필터가 씌워져 있듯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당연히 스타일겐 3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런 스타일겐 2의 문제점은 왜 발생하는 거고 어떻게 스타일겐 3에서 해결을 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겐 2의 이제 저런 문제는
엘리어스 혹은 텍스처 스티킹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스타일겐 2의 예시에서는 빨간 선을 그었을 때 이제 각 부분의 픽셀을 모아놓고 보면은 변하지 않 분명히 다 다른 그림인데도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스타일겐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부분을 이제 다른 사진마다 잘라왔을 때 당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현상이 이제 스타일겐 2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팀에서는 이거를 무슨 문제였을까? 그래서 이제 신호 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제 신호 처리 기법 이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밑에가 수식이고요.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디스크리트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에 컨티뉴어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변환할 때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필터를 통해서 컨티뉴어스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컨티뉴어스 데이터는 이제 디렉컴을 사용해서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완벽하게 치환이 되거나 완벽하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런 신호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엘리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도치 않았던 정보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팀에서는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밑에 있는 수식을 각각의 스타일겐 2의 모델에 적용을 해서 불필요하거나 의도치 않은 정보가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팀에서 발견한 것은 이제 렐루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위가 컨티뉴어스 데이터고 밑에가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인데 렐루의 특성상 이제 0 미만의 데이터를 전부 다 0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있어야 할 데이터가 갑자기 끊기게 되니까 이제 컨티뉴어스 데이터와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의 변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 손실 혹은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 생성, 의도치 않았던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팀은 저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경계가 생기는 데이터 구간을 필터 처리를 통해서 부드럽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저렇게 신호 처리 변환이 훨씬 더 이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엘리어스 프리를 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미지 퀄리티 개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앞선 예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는 특히 영상에서 큰 개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겐 3를 활용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선 사항을 적용한 오디오 키네틱 미디어 아트의 플로우 차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고요.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오디오 플라팅과 플래트닝입니다. 이제 기존 레퍼런스 모델과 같이 이제 인풋으로 오디오 파일을 받고 파형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파형을 그릴 때 이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위에 수식에 있는 이제 윈도우 렌스와 폴리 올더 이런 거를 적절하게 변형을 함으로써 이제 원하는 부드러움 혹은 이제 원하는 반응성을 이제 얻을 때까지 튜닝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이제 영상의 초당 프레임 수까지 정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전체 프레임 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이즈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렇게 음향 파형의 그래프에 이제 소리가 가장 작을 때와 높을 때 이렇게 상단과 하단에 해당하는 이제 노이즈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레퍼런스 모델에서는 이제 상단과 하단에 해당하는 하나씩의 노이즈, 총 2개의 노이즈만 생성하여 보관하는데 그걸 저희는 해결하려고 했고 따라서 이제 상단과 하단에 여러 개의 노이즈를 생성하고 인터폴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시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이를 통해서 영상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드를 정하게 되면은 이제 랜덤하게 시드를 생성하고 그 시드를 입력받아서 노이즈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하게 된 이제 각 시드들의 노이즈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터폴레이션이 진행된 노이즈를 이제 방금 처음에 입력받았던 파형에 따라서 이제 상하단을 블렌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노이즈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그렇게 출력된 노이즈 리스트를 이제 스타일겐 3에 넣어서
이제 W 매핑을 진행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호환 문제가 있었던 이제 스타일겐 2와 관련된 코드를 전부 다 스타일겐 3 코드로 수정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버전 관리의 중요성과 번거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순서대로 병합하고 영상을 생성하고 이제 처음 입력받았던 음향이랑 합쳐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모델 수정에서 많은 시간을 썼던 게 인터폴레이션인데요. 이제 그 적용 과정의 시행착오랑 개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시드를 더 많이 넣어보자라는 형태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포문으로 시드를 여러 개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시드는 여러 개 들어가긴 했지만은 시드가 달라지는 구간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방법은 이제 시드로 생성된 노이즈들 인터폴레이션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보적인 형태의 단순한 선형 인터폴레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끊김은 사라졌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더 개량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인터폴레이션에 반영되는 시드의 비율이 순차적으로 변하도록 함수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타일겐 3의 자체 비디오 생성 함수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그거를 활용한 코드는 이제 왼쪽에 있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상현님, 아니, 그 지금 발표하시는 분 자체가 멈춰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같은 공간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 네, 상황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용량이 아까 처음에 크다고 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그 PPT 파일이 한 400메가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끊겨서 다행이네요. 이제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코더를 맡은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인코더를 쓰고자 한 이유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레이턴트를 생성하고 이 레이턴트를 받은 제네레이션이 타겟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하여서 생성된 레이턴트로 이제 스타일 믹싱을 하려고 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타일겐 2를 기반으로 한 픽셀 2 픽셀을 스타일겐 3로 모델을 사용하도록 적용시킨 코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기본 썼던 인코더 학습 구조인데요. 이제 인코더에서 W를 생성해서 이 생성된 레이턴트를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시전시스에 넣어서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로스로 활용해서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추가한 로스의 구조인데요. 추가한 로스 중에 하나 방법은 프리트레인드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하여서 디로스를 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이 프리트레인드된 매핑 레이어에서 나온 레이턴트와 인코더에서 나온 레이턴트를 비교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해서 로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건 이따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PSP에서는 로스를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ID 로스, L2 로스, LPIPS 로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ID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에 맞추어서 학습된 모델 네트워크 구조를 통과해서 나오는 로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0K 스텝이라는 걸 진행했음에도 뭐 패턴도 보이고, 이제 학습이 되게 오래 걸리면서 품질이 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쓴 ID 로스 대신에 이제 그 페이스 이외의 모델 이미지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모코 로스를 이용하였는데요. 그 스텝 수가 10배 이상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로스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패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이제 그 시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로스 부분에 다른 로스를 추가해서 이제 기존의 스타일 겐3가 생성했던 이미지랑 비슷하게 생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일 겐3 자체에서 프리트렌드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해가지고 매핑 레이어에서 나오는 레이턴트에 비슷하게 학습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프리트렌드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보시면 위가 실제 이미지고 아래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자잘한 패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 이미지랑 인코더 이미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타일겐3 인코더에서 학습됐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리준 피크를 이용해서 그 아까 설명했던 새로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해가지고 그 학습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패턴 같은 거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아서인지 이미지가 되게 동일한 이미지, 그러니까 단순한 이미지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안 된 부분인데요. 이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프리트레인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하거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이제 그 인풋 이미지를 아웃풋 타겟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방향과, 그 다음에 실제 스타일겐에서 생성하는 이미지랑 비슷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진행된 과정에서 학습이 오래되지 않아 로스 값이 난 값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되게 일그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이제 추가한 로스가 그 학습에 반영되는 그 정도를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은 인풋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로 학습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 추가된 로스의 그 작은 람다 값을 곱해서 그 이제 추가된 로스는 부분적으로 파인 튜닝 하듯이 학습이 되도록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제 이미지랑 인코더에서 통해서 나온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팀장 최동현 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현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GCP 세팅과 자체 모델 학습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A100 4개를 사용하였고요.
V100 8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스타일겐 3 코드가 내부적으로 V100 8개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타일겐 3 코드는 이제 A100과 V100을 혼용해서 8개를 사용을 하도록 됐는데 그런 옵션이 GCP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총 360만 원 상당을 이제 GCP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200만 원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GCP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비건 팀의 거국적인 선택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모델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먼저 이제 발표도 이어가기 전에 비건 팀한테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GCP 세팅을 하면서 저희 이제 쿠다는 11.3으로 설정을 했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설치하고 아나콘다 이제 설치하고 설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일겐 3를 불러오고 이제 야물 파일을 사용해서 훈련에 필요한 이제 환경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데이터가 이제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팀원들끼리 직접 동해 바다로 가서 현실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훈련의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미 잘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왼쪽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어그먼테이션 과정에서 얘네가 이제 돌아가거나 색상이 변형된 이미지를 좀 메인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갑자기 이제 모델이 학습이 터져버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처음 겪어봐서 되게 놀랐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멘토님께 문의를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걔네 어쩔 수 없이 귀결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 저렇게 학습이 터지기 전까지 제대로 된 학습 결과물을 보통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그먼테이션 쪽에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어그먼테이션을 빼고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고 훈련 진행을 해봤는데요. 방금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이제 추상적인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러닝 레이트를 수정하고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도 수정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었는데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파도의 패턴이 모두 다 같습니다. 이거 약간 스타일겐 3의 자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자잘한 패턴에 대해서 되게 학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제 얻었던 데이터를 전부 다 넣어서 이제 다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 수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 모델 이스트-C를 훈련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걸로 만들어진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스타일갱 학습 과정의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셨다시피 되게 인풋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에 학습 결과물이 고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장수는 좀 많지만은 그게 거의 다 비슷한 데이터였다 보니까 중간값이 없어서 저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런 중간값이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다의 물결이 고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패턴에 대한 학습이 생각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거는 데이터 자체의 문제인지 스타일 3의 문제인지 혹은 저희가 파이프 파라미터를 제대로 튜닝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는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데이터에 따른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 실험의 어려움도 저희가 되게 많이 겪었는데요. 처음에도 이제 이미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튜닝을 해야 되는데 겐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자원도 많이 필요한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실험하기 위해서 할 만큼 저희의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모델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과 자원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1024 곱하기 1024 학습은 저희는 물 건너갔고 대신에 그렇다고 이제 최종 결과물을 타협할 수는 없으니까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Real ESR 겐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Real ESR 겐은 이제 위에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이제 SR겐 기법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Real ESR겐의 특징은요, 싱크 필터를 활용해서 이제 차단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를 모두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링잉 현상과 오버슛을 줄이는데요. 저희는 이걸 보고 스타일겐 3가 이제 엘리어스 현상에 집중을 해서 텍스처 스티킹 문제를 해결한 접근법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겐 3와 이제 되게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Real ESR 겐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al ESR 겐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제 한번 비교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덜 된 스타일겐 3 특유의 패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영상의 퀄리티는 이제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이제 모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미디어 아트 생성에 집중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낸 모델을 정말 상업적인 미디어 아트로 생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모델과 이제 이미 훈련이 잘 된 어썸 랜드스케이프 프리트레인 모델 그리고 리얼 ESR겐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같이 음악을 했었던 로얄 다이브 님의 이제 파라독스라는 음악을 합쳐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악과 리듬에 맞춰서 반응하는 미디어 아트를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모델은 지금 이제 벤토 ML을 활용해서 모델 서비스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기더브에서 데모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요청하시면은 바로 시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팀 테크아트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